안녕하세요. 네, 앙카의 안호엽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현강으로 오신 분들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그지? 써놓을까봐. 현강으로 오신 분들은 이 프린트 받았을 테니까 가장 쉬운 형용사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또 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수업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보신 분들은 이 프린트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형용사. 배웠던 대로 계속 똑같은 흐름 배우다 보니까요. 아마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늘 형용사가 좀 쉽게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봅시다. 형용사는요. 역할이 몇 개예요? 역할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왜 두 개죠? 보어 명사 수식 되니까. 그치? 가장 기본 문제는 빈칸이 있었을 때 A, B, C, D 명형 부동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도 뭐라 그랬죠? 과연 이 빈칸이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인가. 그래서 우린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운다 그랬지? 위치. 대신에 우리 위치는 무슨 라인으로 배워보자? V라인으로 배워보자라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자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시 바랍니다. 타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목적어는 명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엔 꼭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뭐가 됩니까? 전치사 구가 되죠. 우리 접속사 뒤에 뭐가 오기로 했죠? 주어. 주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관사는 뭐만 수식해 주는 거야? 명사만 수식해 주는 거야. 그치? 관사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한정사는 결국엔 뭘 수식해 주는 거야? 명사로 수식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사, 빈칸, 명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V라인을 그렸을 때 이 자리에 걸리면 여긴 뭐가 들어갈 자리죠? 형용사 들어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명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때론 이걸 벗어나가는 자리가들이 있어요. 볼게요. 제가 보통 이거 쓸 때 무슨 생각들 해? 갑자기 궁금하네. 나 이거 한참 쓰잖아, 그지? 무슨 생각들 해? 너네 목소리는 마이크에 안 들어가요. 얘기해보세요. 필기. 필기하면서 무슨 생각해? 외워? 좋네. 제일 좋은 방법이야. 실은 제가 왜 PPT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PPT로 쓰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거를 잠깐 음미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음미해보는 시간이 없는 거야. 졸라 처먹는 거야 그냥. 그럼 맛이 무슨 맛인지 못 느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보통 진짜 미식가들은 한 입 넣고 졸라 느끼잖아, 그치?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푸는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린 무슨 라인부터 그리는 거야? 보기 품사를 봤어. 품사 같아 달라. 그럼 얘는 무슨 문제야? 문법. 문법 문제는 뭘 따지자? 구조. 근데 구조로 따지기 전에 앞뒤 단어를 확인해 보는 게 V라인이라며. 왜? 앞뒤만 확인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그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명사.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전체사에는 언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명사 전체사에는요 문법적으로 너무나 많은 품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물음표입니다. 알았죠? 다시 봐봐. 이 6개와 명사 사이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니까? 형용사만 들어가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용사만 무조건 들어간다고. 근데 명사 전체사에는요 너무나 많은 품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구조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명사 있는데 뒤에 또 다른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때론 뭐가 존재하니까? 복합 명사가 존재하니까. 그럼 복합 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 뭐였어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였잖아. 관사가 없다면 복합 명사라는 걸 정말로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관사가 있을 때는 복합 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해석상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복합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얘는 주어 자리죠. 주어는 동사랑 연관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일찍 와야 된대. 말이 돼, 안 돼? 아, 말이 안 되지. 얘는 확실히 복합 명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A랑 B를 제거하는 겁니다. B를 제거했던 이유는 B 역시 명사니까. 그럼 C는 형용사고 D는 부사죠. 그럼 부사는 주로 동사를 수식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동사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조동사, 동사 원형이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D는 또는 부사는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D가 아니다 보니까 소거법에 따라 C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 responsible을 넣었을 때 해석을 한번 해보자. 매니저는 어떤 매니저?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는 일찍 와야 된다. 아, 말 잘 되죠. 그리고 이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줬네요. 자, 대부분의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땐 우리 얘를 뭐라 부르죠? 전치 수식이라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때론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요. 이땐 우리 뭐라 부릅니까? 후치 수식이라 얘기합니다. 후치 수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여기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who is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who is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생략이 안 되었다면 B동사는 몇 형식 동사죠? 2형식. 그러니까 뒤에 뭘 골라냈겠죠? 보호되는 형용사로 주로 골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들의 자리는 기본 자리 6군데와 사람이라면 who is, 사물이라면 which is가 생략됐다는 전제 아래 뒤에서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 이 경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알아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은 2개예요. 첫 번째, 방금 제가 했던 대로 다른 보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보던가, 두 번째, 해석상 who is나 which is가 있었다는 걸 알아보고 해석상 골라내거나.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명사 수식일 때입니다. 그럼 보어일 때는 어디 자리에 들어가나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게 보어인데 아무 동사 뒤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의 이름은 불완전 자동사랍니다. 이런 말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동사할 때 졸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 공식은 SVC가 되는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주로 뭐죠? 형용사예요. 그러면 빨리 2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다 보니까 2형식 동사 외우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비동사, become, remain, 그 다음에 뭐가 되죠? seem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개 더 있지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요 4개가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몇 형식 동사죠? 5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의 이름은 뭡니까?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은 뭐죠? SVOC가 되는 겁니다. 됐죠? 목적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품사는 명사, 보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품사는 형용사. 아, 또 형용사가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네. 이 동사가 몇 형식이면? 5형식이면. 그럼 토익에서 잘 나온 5형식 동사 또 알아야 되겠죠. make, find, keep, live, 그 다음에 consider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근데 얘는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좋습니다. 구조 따져볼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목적어와 뒤에 단어 사이에 is를 집어넣는데 둘의 관계가 같다면 This project is important.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보어가 된 건데 목적어랑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죠? 목적격 보어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석상도 오형식이라는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 방금 consider를 몇 형식 동사로 배웠죠? 오형식 동사로 배웠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 내에는 목적어의 명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니까 보어인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먼저 출제되는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뭘 골라내는 거? 형용사 골라내는 문제가 1번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얘는 무슨 태죠? 우리 능동태는 무슨 태로 전환할 수 있죠? 수동태로 전환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동사 때 좀 더 할 거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떠올려 보면은 뭐 이거 하는 거라. 그치? 그럼 얘를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 뭐가 주어가 됐죠? 그치? 그러니까 this 프로젝트고 동사는 B 플러스 PP인데 지금 얘가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단수죠. 그럼 B 동사를 뭐로 고치면 돼요? is considered. 뒤에 보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고 주어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맨 뒤로 가서 뭐가 되는 거죠? by us인데 by us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오형식 동사들이 B 플러스 PP 무슨 태로 만들었죠? 수동태로 만들었지만 뒤에 여전히 바로 뭐가 나와야 되더라? 목적격 보어가 되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더라.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됐죠? 세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오형식 동사들이 바로 목적 없이 형용사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여기 동사 무슨 태 골라내는 거? 수동태 골라내는 게 3번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이제 익숙해져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에 좀 뭔가 굉장히 그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관사, 명사 사이엔 뭐가 들어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 하나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만약에 형용사가 몇 개라면? 형용사가 몇 개라면? 두 개라면 이 형용사와 이 형용사 사이에서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얘네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니 해도 뭐라 그랬죠? 뜻, 어휘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론 뜻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무슨 차이부터 배우고 문법적인 차이부터 배우고 어휘를 배워 나갈 거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가 위치, 두 개 셀을 대비해서 뭐? 문법, 그 다음에 어휘를 배워 나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법을 배웠다는 전제 아래 토익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정리하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해 나가자. 됐죠? 칠판 다 지워도 되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로만 따라가면 뭐 자꾸 똑같은 패턴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 금방금방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깜짝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법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들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얘기해야죠. 그죠?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 그치? 칭찬, 보상, 그죠? 두 번째는 채찍, 그치? 한마디로 욕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칭찬을 좋아하시는 분 손. 칭찬 좋아합니까? 개인적으로 욕을 좋아하시는 분 손. 사람마다 다르잖아. 너는 칭찬이야, 욕이야? 넌 욕이야? 너는 칭찬이야, 욕이야? 생각해봐. 너는 칭찬, 너는 욕, 너는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원해. 너는 개인적으로 둘 다야? 그렇죠. 너는 뭐야 혹시? 욕이야? 좋다. 이 중간에 끌어오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욕해도 되니? 그렇지.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게 독설은 아닌데 현실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대부분 많아.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치? 미쳤어. 아직 700점도 아니야? 이게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그치?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700점도 아니면 실은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이 좀 세게 나오는데 그게 다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은 좋긴 좋은데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하는 건 욕인 것 같아. 나도 개인적으로 칭찬하면 그때 그 순간뿐이었어. 그렇지. 욕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하다 보면서 굉장히 이게 미화가 됐거든요. 미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특히 촬영 안 할 때 이럴 때는 진짜 막 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 번에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자였어요. 남자야 또. 숙제했는데 우리 숙제 많이 나가잖아. 그지? 숙제했는데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80문제인가 나갔는데 우리 항상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80문제가 있는데 한 42번인가 43번까지 못 해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얘한테 졸라 뭐라 그랬지. 그치? 그때까지만 내가 아직 어렸거든. 나이 차가 몇 살 안 났거든. 근데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되게 뭐라 했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손으로 쓴 장문의 편지를 내가 받았어. 남자애한테. 학원에 와서 저 때문에 영어가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평생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하긴 한 거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그게 42번, 43번까지 못한 거야. 그치? 그래서 사람의 노력의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것 같았는데 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마디 쓰여 있었어. 선생님 때문에 영어가 싫어졌다고. 평범하지는 않네요. 평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노력의 가치는 좀 다르구나. 그죠? 물론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걔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는 노력일 수 있어요. 그죠? 저의 객관적인 기준이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통할 수 있는 또는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노력이긴 하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깔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장글에 보면 그치? 미생 보면 그런 말 있잖아. 그레시와 그 누구야? 장백기지. 저의 그 걸어온 시간이 다르다고. 하온 시간이 다르다 얘기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사회는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인 건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이유로 좀 살짝 좀 말이 좀 미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노력의 기준은 좀 다르니까. 그치? 얘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 막.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때 사건 이래로 조금 약간 미화가 됐습니다. 카이 장난 아니었거든 진짜. 카이 사건 더 많어. 내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방송용은 아니야. 그렇지. 방송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해줘. 숙제를 안 해왔어. 검사했는데. 여자애가. 근데 여자야. 이런 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어. 괜찮아. 우리 막 나가니까. 그치? 그 숙제를 안 해와서 예전 숙제를 보여준 거야. 근데 카이쌤이 눈치챘어. 예전 숙제. 이거 아니잖아. 다시 줘보세요. 또 안 준 거야. 그리고 계속 웃는 거야. 그치? 카이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았거든. 이성의 끈 놓친 거야. 그래서 펜을 들고 있었는데 여자애한테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울면서 나갔어.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이래로 카이쌤이 굉장히 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고 카이쌤은 계기가 있었고 어쨌든 근데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독서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친절한 게 좋다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나의 안티들 잘 들어 열심히 하라고. 안티가 있어 강산대. 강산에 안티가 있어. 왜 안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티가 있어. 그죠? 안티? 지금 또 그렇게 안티? 나 얘기네. 우리 T 뭐야? 선생님이 줄임말 아니야? 안티 나 아니야, 그지? 근데 나는 안티가 있습니다. 웃으라고. 어쨌든 해보자. 문법적인 차이는요. 항상 역할에서 나오게 됩니다. 형용사는 두 개가 된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보어와 명사, 수식. 대부분의 형용사는 보어도 되고 명사, 수식도 됩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둘 다 돼요. 근데 특정 형용사는 보어만 돼요. 특정 형용사는 명사, 수식만 돼요. 이 두 개의 역할 중에 역할을 하나씩밖에 못하는 형용사들도 존재하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멋진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보어가 될 때는 서술적 용법이라 말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한정적 용법이라 말한다 했습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근데 토익은 서술적과 한정적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따금씩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나쳐 갑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궁금해 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 한 문제만 해볼게요. 왜냐면
700반은 또는 우리 보장 2반은 파이널 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한 것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만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퍼스널 무슨 뜻이에요? 개인이 뜻이에요. 그죠? 인디비주얼 무슨 뜻이요? 개인이란 뜻이요. 어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감상 A인지 B인지 골라낼 수 있다란 말이야. 근데 어감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해석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A를 넣든 B를 넣든 의미가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특징들이 다 있어. 자기가 애매하지만 찍었을 때 맞잖아? 다른 보기가 궁금하지 않아. 그치? 어떻게 했는데 애매했을 때 찍었어. 틀렸어. 그러면 내게 답이 왜 아니지를 자꾸 따져. 아니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는지 또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얘를 어감상 골라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는 봤으니까 우리 한번 어감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A나 B 두 개 중에 하나 있고요. 정답은 꼭 손 드셔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자, 개인적으로 A를 답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헛손은 3명, 4명. 좋습니다. B를 답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좋습니다. B가 훨씬 더 많네요. 자, 정답은 A입니다. 그렇죠? 왜 B가 안 되느냐?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요즘 사전 많이 찾고 계신데 사전 찾으면 뭐부터 봅니까? 그치, 뜻부터 보지. 조금 더 꼼꼼히 보는 애들은 뭐 봐요 요즘? 품사까지 보자. 이런 습관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인디비주얼을 사전에 찾으면 품사에 이렇게 가로쳐 있고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다 끊으셔가지고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 끊으셔가지고요. 스마트폰, 그렇죠? 사전은 항상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가장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디비주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하나의 좀 공통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이버에서 광고 오르나? 좋습니다. 찾았어요? 클릭해서 들어갔죠? 지금 품사와 뜻 사이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있죠? 뭐라 쓰여있습니까? 아,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만 씀이야.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만 쓴데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서술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술적, 한정적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파란색에서는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명사 앞에만 씀, 명사 앞에는 안 씀. 걔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보어 자리다 보니까 서술적, 한정적이 둘 다 될 수 있는 퍼스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인디비주얼은 답이 안 되었던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하나만 볼게요. 그 정도는 봐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비즈니스 트립은 이제 우리가 출장이라는 뜻인데 unaware 무슨 뜻이요?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뜻이잖아. 내가 알지 못했던 뭐가 되는 거야? 출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nexpected는 무슨 뜻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출장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출장이야? 또는 예기치 못했던 출장이야. 둘 다 해석은 비슷비슷한데 읽어보면 뭐가 좀 더 편해? 그치, 두 개 중에 하나가 확실히 편하잖아. 뭐가 편한 거예요? B가 확실히 편하잖아. 근데 의미 비슷한데 왜 A 안 돼? unware는 서술적, 즉 보어만 되는 형용사예요. 됐죠? 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혹 나오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굳이 서술적과 한정적으로 구분지어서 배울 필요는 없더라. 아직은. 그치? 정말로 한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틀려도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 해석상 못 골라내는 형용사 문제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즘 잘 나오는 무슨 문제냐? 바로 명사로 수식해 줄 수 있는 한정적에서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자, 우리 명사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이때 얘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뭐? 단수, 복수로 나눠지죠. 그래서 명사는 딱 세 개예요. 단수, 복수, 불가산. 그리고 얘네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그랬죠. 가산의 단수 앞에 뭘 갖다 붙이자? 어나, 언 또는
더 또는 한정사를 갖다 붙이자. 그렇죠? 복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게 특징이고 굳이 붙는다면 더나 한정사. 불가산 앞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굳이 붙는다면 더나 한정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아, 지금 보니까 얘네들을 왜 한정사라 부르는지 알겠죠? 뭘 해주고 싶으니까? 명사를 수식해주고 싶으니까 한정사라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수랑 어울리는 복수랑 어울리는 불가산이랑 어울리는 한정사들이 각각 존재하더라. 알겠죠? 한두 개 해볼게요. every나 each 뒤에는 우리 무슨 명사 오더라? 턴수 명사 오더라. 하지만 each나 또는 one 뒤에 뭘 갖다 붙이면 of the를 갖다 붙이면 무슨 명사 오더라? 복수 명사 오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every of란 말은 있다 없다? every of란 말은 없다. 됐죠? 대신에 every 뒤에는 숫자 더하기 뭐가 올 수 있다? 단위가 올 수가 있다. 우리 대명사 때 배웠죠? 숫자 더하기 단위는 무슨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야. 그리고 every 뒤에는 뭐가 오는 거야? 단수가 오는 거다 보니까 숫자 더하기 단위가 올 수가 있어요. 이때 해석은 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every 3 weeks. 3주마다. 됐죠? 다음. many와 much는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few와 little은 의미가 같습니다. 하지만 many와 few는 뒤에 무슨 명사 수식해주고? 복수 명사 수식해주고 much와 little은 무슨 명사 수식해줍니까? 불가사 명사 수식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좀 외우면 되겠다. 대신에 시험은 살짝 응용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이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빈칸은 주어가 들어갈 자리죠. 얘네 주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수량 형용사 뒤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이런 수량 형용사들이 뭐가 되더라? 대명사가 되더라. 기억하시죠? 대신에 few 뒤에는 무슨 명사만 오는 거니까? 복수 명사만 오는 거니까 얘는 여전히 무슨 취급? 복수 취급. little은 불가사 명사만 오다 보니까 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지금 동사가 is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요. 요즘 잘 나오는 보기들이 있어요. various, numerous, multiple. various, numerous, multiple 뜻이 뭐예요? 많은이란 뜻이잖아. 그럼 뒤에 무슨 명사 오겠어? 복수 명사 오는 거야. 됐죠? 뒤에 복수 명사가 아닐 때는 주로 오답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토익에서 오답으로 더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참에 우리 한 문제 해볼게요. 제가 어휘 문제도 푸는 요령이 있거든요. 어휘 문제도 그냥 무조건 해석이 아니야. 어휘 문제들도 푸는 요령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어휘 문제는 뭐니 해도 그래.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뉘앙스 문제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뉘앙스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느낌을 살리면 돼. 그럼 앞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내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동안 애가 아니다. 그 가까이가 아니다. 그까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랑 가까이 서 있다의 그 가까이와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다의 그 가까이와 내가 가까이 관찰했다의 그 가까이와 그렇죠? 혈연으로 가까이 연결돼 있다의 그 가까이는 한국말로 다 가까이잖아. 영어는 다 다른 가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동안 애가 아니야. 밥 먹는 동안에 주말 동안에 내가 얘랑 놀러 가는 동안에 한국말로는 다 동안애지만 영어는 그 동안애가 좀 다 다른 동안애다. 그죠? 이해되겠어요? 이걸 뉘앙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은 2반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반 가면 하는 겁니다. 왜?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 그치? 나온다 하더라도 몇 번 때려 맞히는 경우도 많고 이거를 굳이 막 수백 개도 할 수도 없어. 그치? 토익에 나오면 몇십 개를 공부하는 좋아. 하지만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 즉 나오면 어려운 유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내가 봐도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아니야? 어. 이거 뭐 그 뭐야 얻어서 주워 먹기 뭐? 그렇지 얻어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무슨 내가 가끔 그게 약해. 이게 뭐지? 엎드려 절받기. 그지 그거 아니야. 그치?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그치? 아 안 된다. 금시초문이야? 자, 문제가 생겼어. 뭐야 둘 다 뜻이 뭐야? 아 그 다양하니 그 다양하니 그 다양하니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 various는 뒤에 무슨 명사 온다고? 근데 지금 복수 명사 아니야. 했다 보니까 B가 아니고 A가 답이야. 되게 쉽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하자. various는 지금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의 다양한이야. 그러니까 수량을 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복수 명사 오는 거예요. 그리고 divers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입니다. 즉 그 종류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다양한. 즉 가지각색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의 다양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량을 좀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종류에 뜻한다는 의미의 다양한입니다. 따라서 얘는 단수, 복수 다 올 수 있고 various는 뭐만 오는 거예요? 복수만 오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좀 몇 개 외우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지워도 되죠? 자, 3번 우리 뭐 할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겠어요. 눈치 못 채겠어? 아니야.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돼. 문법적인 차이를 하나 더 해야 돼. 근데 3번으로 분류했을 뿐이야. 원래 이거를 제가 이 반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형은 다 알고 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유형의 한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형용사가 몇 개 있을 때 했어요? 하나 또는 두세 개 있을 때 했잖아. 근데 형용사는 자꾸 뭐랑 복에서 같이 나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는 자꾸 복에서 뭐랑 같이 나와? 명사랑 뭐랑 같이 나왔어? 명사랑 동명사랑 같이 나왔잖아. 그러면 형용사는 뭐랑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중에 분사랑 같이 나와야죠. 그쵸. 입에 맴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입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겁니까? 형용사 대 뭐 할 겁니까? 형용사 대 분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첫 번째. 형용사랑 그쵸? 형용사랑 분사랑 의미가 같아. 그럼 뭐가 답이야? 의미가 같아. 그럼 뭐가 답입니까?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됐죠? 두 번째. 형용사랑 분사랑 의미가 달라. 그럼 뭐가 답입니까? 그렇지. 해석상 정답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근데 그 어폐를 오늘 제가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형용사랑 분사랑 있을 땐 무조건 뭐가 답이야? 형용사가 답이야. 근데 형용사랑 또 다른 형용사랑 있을 때는 해석상 정답이 맞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난 설명을 잘하니까. 엎어져서 뭐 했다 그랬지? 내가 기억도 나지 않아. 내가 뭘 했지? 엎어져서 주워 먹었어. 아니, 할 수 있잖아. 내가 길 가다 넘어졌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미팅을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도 있고 분사도 있죠. 형용사랑 분사랑 있을 땐 무조건 뭐가 답이야? 형용사가 답이야. 알겠지? 오케이? 이해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보기를 한번 들어보자. extensive는 품사가 형용사, extended는
분사처럼 생겼잖아. 얘는 무조건 또 A야? 그건 또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예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유수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유수들을 갖다 붙였어요. 그쵸? 그럼 얘는 가장 먼저 뭐가 됩니까? 과거 동사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과거 분사가 됩니다. 과거 분사할 땐 뜻이 뭐예요? 사용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분사 만들면 된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품사가 형용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used가 형용사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볼게요. used car라고 했다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사용된 차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그렇지. 형용사일 땐 무슨 뜻이에요? 중고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용된이랑 중고의는 의미가 좀 어때요?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야, 실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used랑 useful이랑 나왔어. 그렇지. 그럼 무조건 얘가 답이고 무조건 얘가 답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야? 해석상 골라야 되는 거야. useful은 뭐야? 유용한, 아주 좋은 이란 뜻이고 use는 뭐야? 이미 사용된 이란 뜻이 아니라 중고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해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distinguish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다, 식별하다는 뜻이죠. ed를 갖다 붙이면 가장 먼저 뭐가 됩니까? 과거 동사가 되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과거 분사가 되죠. 과거 분사할 땐 뜻이 뭐예요? 구별된, 식별된이야.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 뭐가? 형용사가 또 있는 거야. 그쵸?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사전 좀 찾아야 됩니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빨리 그 초록색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형용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ed까지 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ed까지 넣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일단 ed까지 놓는데 품사가 뭐로 나오죠? 원래 분사는 사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ed까지 오는데 품사가 뭐로 나와? 형용사라고. 뜻이 뭐예요? 유명한, 뛰어난, 특출난, 성공한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된이랑 의미가 살짝 다르죠. 아, 얘네들을 바로 ed형 형용사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distinguishable이라고 하는 무조건 형용사랑 똑같이 나왔을 때, 그치? 무조건 또 얘가 아니라, 무조건 형용사가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 거야? 해석상 골라야 되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아,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지? 잘 봐봐. 형용사랑 분사랑 있을 땐 뭐가 답이야? 무조건 형용사가 답이야. 걔를 품사 원칙주의라 합니다. 형용사랑 분사랑 있을 땐 팔품사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걸 품사 원칙주의라 해서 형용사가 답이에요. 근데 형용사랑 실은 분사처럼 생겼지만 실은 얘네들은 품사가 또 뭐였던 거야? 실은 품사가 또 뭐였던 거야? 아, 생긴 건 분사처럼 생겼지만 실은 형용사랑 또 다른 형용사가 있을 땐 어떻게 골라내는 거죠? 형용사가 두 개가 있을 땐 어떻게 골라내는 거죠? 해석상 골라내는 거죠, 실은. 이해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극단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이거죠. 극단적으로 1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를 때는 형용사랑 분사 중에 뭘 고르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상 봐봐. 광범위한 마감기간에서 연장된 마감기간을 바뀌었어. 연장된 마감기간을 맞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인데 점점 여러분들이 어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골라내는 되는 겁니까? 해석상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됐죠? 깔끔하죠? 좋아요. 근데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 제가 이걸 촬영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얘는 지금 동사에다가 ing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였어요? ed를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느낌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알겠죠? precede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좀 좋겠고요. 알았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단 느낌상 골라야 됩니다. 알겠죠? A, B 두 개 중에 하나는 답은 있겠죠? 자, A를 답이라 생각하시면 손. 자, B를 답이라 생각하시면 손. 망설이지 말고 손 들어봐. preceding, preceded 알겠죠? 자, A를 답이라 생각하시면 손. B를 답이라 생각하시면 손. 좋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알겠죠? 정말 웃긴 거는 preced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있지만 preceded라고 하는 형용사는 없어요. 그럼 preceding이 형용사일 땐 뜻이 뭐냐면 last야. preceding 이어 하면은 지난해란 뜻이에요, 그냥.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실은 preceding이라는 형용사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얘네들은 어휘 문제에 해당돼야 되는데 토익이 문제를 잘못 출제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preceding, preceded, preced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뭔가 문법 문제처럼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문법 문제로 착각하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실은 얘는 무슨 문제에 가까운데? 어휘 문제에 가까운데. 그래서 preceding이랑 뭔가 좀 다른 뭐 preceded 무슨 어휘 또 다른 어휘랑 있어서 어휘 문제처럼 주는 게 좀 깔끔한데 이걸 어설프게 문법 문제처럼 생기게 내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를 ing형 형용사, ed형 형용사를 하는데 같은 원리에 따라 알았죠? 예를 들어서 distinguishing이라는 형용사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용사는 distinguished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ed형 형용사, 얘를 ing형 형용사라는데 얘네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군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토익에서는 보기가 출제될 때 문법처럼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손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 외워야 되겠죠. 됐죠? 자, 정리했죠? 형용사 분사.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어휘 문제다 보니까요. 요걸 토대로 우리 유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출제형입니다. 여러분 교재 또는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다 있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요. 저랑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렇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명사 수식해주는 형용사 이해되시죠? 복합 명사 수식. 몰랐지만 복합 명사도 지금 보니까 뭐가 수식해주는구나? 아, 얘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복합 명사는 이제 뭐가 수식인 거야? 형용사가 수식인 거야? ing형 명사 수식. 아, 우리 했죠? 때론 ing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는데 걔는 뭐가 수식이야? 형용사. 근데 걔네가 만약에 동명사로 쓰이면 뭐가 수식? 부사가 수식. 됐죠? 형용사의 후치 수식. 아, 후치 수식은 아까 뭐가 있는 경우였어요? 그치? whois나? 그치, 위치가 생략되는 경우, 그죠? 후치 수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산의 단수 수식, 가산의 복수 수식, 불가산 수식. 이게 정해져 있다며. 그치? 다음, 주격보, 목적보. 됐죠? 대신에 10번, more 뒤에 형사부사, less 뒤에 형사부사, as의 형사부사, so 뒤에 형사부사, how 뒤에 형사부사 골라내는 건요. 제가 형용사 출제 유형으로 놓지만 얘는 부사를 배우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굳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유형들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부사 배우고 나서. 왜? 형용사는 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부사를 배우고 제가 가르쳐 드려요. 맞죠? everyday는 숫자 덕이 다녀온다고 아까 했죠? 사람 수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특정 형용사는 사람을 주어로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기억하자. possible. 사람으로 주어 취급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을 주어로 취급할 수 없는, 즉 사람을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가 있다면 사람만 수식하는 뭐가 있어야지? 형용사가 있어야지.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형용사랑 분사랑 있을 때 뭐가 답이 되는 경우? 형용사랑 분사했을 때 뭐가 답이 되는 경우? 분사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해석상이겠죠? 그리고 실은 16번과 17번 같은 말인 거예요. ing 형용사, ed 형용사. 이거 알아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16번과 17번은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됐죠?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이건 실은 분사가 아니라 뭐였던 거지? 또 다른 형용사였던 거지. 그치? 아, 이제 빨리빨리 해석이 되시는군요. 이해가 되시는군요. 18번은 비교급, 19번은 최상급, 그 다음에 감정 유발 동사. 분사 때 다시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요. 사람일 땐 뭐? 사람일 땐 pp, 사물일 땐 ing. 그게 감정 유발 동사잖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떠오르면 이거야, 형용사는. 그치? 제가 안 했던 거 몇 개 있지만 분사 배울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 배우고 나서 할 겁니다. 됐죠? 자, 진단평가 보면서 저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V라인 그려볼게요. 관사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짜리요? 형용사. 형용사가 뭐밖에 없어요? B, D.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답이겠죠? B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on a regular basis. 아, 되게 쉽죠.
그리고 on a regular basis는 정말로 잘 나오는 뜻이거든요. 뜻이 뭐예요? regular 이거 뜻 몰라요? on a regular basis는 규칙적으로란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됐죠? 이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 on a regular basis에서 on을 골라내는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전치사 on basis. 그죠? 무슨 기반으로. 됐죠? 다음 2번 문제 V라인 그려볼게요. 소유격이 있고 즉 한정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네요. 또 뭐가 들어올 자리죠? 형용사 들어올 자리죠. 형용사가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되게 쉽죠. 오케이? 3번 문제 V라인 그려볼게요. 아! B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빈칸이 왔어요. 그럼 B동사 뒤엔 주로 뭐가 와야 돼? 형용사 와서 보호가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인 뭐가 답이죠? D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원인데 어떤 직원들 who is proficient with the spreadsheet이 되는 거죠. 이때 who is는 어떻게 되기도 한다? 생략된다. 생략돼도 proficient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employee 수식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생략되면 조금 어렵고 생략되지 않았으면 쉽고. 됐죠? 4번 V라인 그려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앞에 not이 있지만 그 앞에 B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B동사 뒤엔 결국엔 뭐가 와야 되니까? 보호가 주로 와야 되니까 보호될 수 있는 뭐가 답이죠? 그치 D가 답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 명사도 보호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왜 명사는 자꾸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거지 그치? 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 형용사 보호가 한 97개. 그치? 그리고 명사 보호는 한 3개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극단적으로 빈도가 좀 낮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해주려면요.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랑 보호랑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성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성공이고 성공은 어떻게 사람이야? 사람은 어떤 거죠? 성공적인 거죠. 이런 느낌에 따라 대부분의 보어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사람은 뭐일 수 있죠? 학생일 수 있죠. 학생은 뭐일 수 있죠? 사람일 수 있죠. 둘의 관계가 같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자 5번 V라인 그렸어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앞에 관사가 있어. 그치?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어. 그럼 관사 전치사에 뭐가 들어올 자리야? 다릅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스있게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쵸? 5번 문제 뭐예요? 우리 조교가 자꾸 미쳤어요? 자, 네 한번 보죠. 괜찮아. 우린 NG 없어. 당황하지 않고. 그죠? 5번 문제 보죠. 6번 문제 또 괜찮잖아. 그지? 조교 혼나는 거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네요. 지금 employees라는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그럼 명사, 전치사 사이에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알겠죠? 하지만 뒤에 또 다른 명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명사가 세야 되는데 명사인 D는 제거. 그렇죠? 그다음에 동사인 뭐는 제거? A는 제거. 그렇죠? 그럼 B랑 C만 봤을 때 부사는 동사 수식이니까 동사랑 가까워야 된다며. 그럼 얘도 제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인 뭐가 답입니까? B가 답이고 형용사가 왔다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돼서 who is가 생략돼서 복수면 who are가 생략돼서 직원들인데 어떤 직원들?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에서 후치 수식해주는 경우가 됐네요. 됐죠? 오케이? 인강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형광을 찍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센스 이래서 또 안티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맞죠? 네, 지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또 B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보호가 와야 되죠. 보호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형용사. 형용사인 건 뭐죠? D. 이때 중요한 거는요. 생각 외로 이것들 많이 틀려. complete는요. 품사가 동사, 형용사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때로는 왜 명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봐봐. 일로멘트는 등록이지. 등록이 완료. completion. 그렇죠. 이건 뭔가 완성이잖아. 등록은 완성이고 완성은 등록이 아니야.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료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형용사인 D가 답입니다. 다음 7번 V라인 그렸어요. 앞에 한정사 소유격이 있는데 뒤에 needs가 있어요. 이것도 잘 캐치해야 돼요. 왜? need는 품사가 뭐가 되기도 하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요?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는 동사로 명사로 쓰이는 빨리 알아봐야 되잖아. 여기서는 바로 필요성이라는 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사로 수식해 줄 수 있는 뭐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 A, B, C 중에 형용사가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급한 필요성. 됐죠? 됐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V라인 그렸어요. 또 다른 형사 있지만 뒤에 결국엔 뭐가 있어요? 명사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빈칸은 명사로 꾸며줄 수 있는 뭐가 들어올 자리죠? 형용사. A, B, C 중에 형용사의 형태는 두 개밖에 없죠. A, C.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답이야? 형용사가 답이니까 뭐가 답이죠? C. 예산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또 unforesee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이때 요거를 대비해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 어수는 뭐야? 좋아. 우리 한 템포 쉬었다 이렇게 그지? 천천히. 방금 당황했거든. 문제가 틀려서 가지고 그지? 괜찮아. 나 되게 쿨합니다 진짜. 관, 부, 형, 명이죠. 제가 쿨하긴 한데 절대 수업에 있어서는 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조교가 잘못한 거에서 쿨하게 넘어갈 뿐이에요. 내 직원이니까. 그렇지? 근데 수업 내용은 쿨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지? 당황했어. 그지? 어쨌든 가봅시다. 기본 어수는 관부형 명이야. 그지? 근데 아주 때론 뭐가 올 수 있어? 관, 형, 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 두 개가 명사로 수식해 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관부형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관형형 명도 되더라. 그쵸? 근데 어떻게 나오든 간에 빈칸 여기야. V라인 그렸어. 그럼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갈 차례야?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갈 차례야.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명사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야. 아니야? V라인 그렸어. 아주 때론 뭐가 들어갈 자리고? 아니 다시. 때론 뭐가 들어갈 자리고? 때론 뭐가 들어갈 자리야? 그럼 이건 어떻게 골라내는 거겠어? 뭐라고? 해석상 골라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때론 형용사가 두 개가 하나의 명사로 수식해 줄 때는 정말 놀랍게도 보기에 부사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또 다른 형용사 골라도 돼. 그치? 근데 만약에 형용사랑 부사랑 있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두 개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 관부형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의심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형용사 두 개가 하나에 뭘 수식해 줄 수 있더라?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더라. 됐죠? 그래도 한번 예시 들어드릴게요. 그래야 깔끔하니까. 장난 없어 이런 건. 슬라이트 무슨 뜻이야? 자 봐봐. 형용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골라낸 방법은 생각 외로 쉽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이 형용사를 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줬을 때 의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방금 슬라이트는 무슨 뜻이에요? 약간이라 뜻이야. 약간 색깔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살짝 어두운 색깔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약간 어두운 색깔은 있지만 약간 색깔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A가 아니고 뭐가 답이야? B가 답이야.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형사를 가지고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줬는데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됐죠? 괜찮아? 넘어간다. 9번. 부사 뒤에는 주로 뭐가 와야 돼요? 부사 뒤에는 주로 뭐가 와야 돼? 형사가 와야 되겠지. A, B, C, J 형사가 뭐밖에 없어요? B밖에 없네. 그럼 왜 형사 들어갈 자리야? 얘를 바로 우리가 병렬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lightweight하고 코마에 형용사, 코마, 형용사, and 형용사. 얘네들 우리의 병렬구문이라 하죠. 형용사, 형용사, and 형용사. 됐죠? 됐죠? 형용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형용사, 형용사, and 형용사입니다. 얘를 병렬구문이라 하죠. 됐죠? 10번. 뒤에 명사 있어요. shift. 그죠? 명사 수식은 뭐밖에 없어요? 명사 수식은 뭐밖에 없어? 형용사밖에 없어. A, B, C, J 형용사가 뭐밖에 없어? D밖에 없어. 됐죠?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 work는 톡에서 정말 잘 나온 무슨 동사였어? 자동사야. 근데 뒤에 shift라는 명사를 취했어. 그럼 얘는 무슨 동사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work는 아주 때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딱 하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work extra hours. work additional shift 또는 work night shift.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일하는데 추가 시간을 추가 연장 시간을 근무할 때, 그쵸? 또는 추가 이거 shift는 근무라는 뜻이거든요. 추가 근무를 할 때 또는 야간 근무를 할 때 work night shift 야간 근무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work는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무잖아. 이 뒤에 뜻이 자체가 근무잖아. 그래서 이 근무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다라는 의미. 됐죠? 그래서 work는 때론 무슨 동사가 되기도 한다?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 뒤에 뭘 갖다 붙였을 때는 근무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그러면 근무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됐죠? 근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 명사 있으면 뭘 고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목소리에 왜 자신감이 없어져? 다시 뒤에 명사 있으면 뭘 고르면 되는 거야? 형용사 고르면 되는 거야. 됐죠? 11번 레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요하지 않아. 왜? 결국엔 레스는 부사구 앞에 뭐가 있어? B동사 있지. B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보호가 와야 되지. 보호될 수 있는 건 품사가 뭐야? A가 답이야. 되게 쉽죠? 됐죠?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도 이거예요. V라인 그렸어요. 뒤에 evidence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 수식해 줄 수 있는 뭐가 와야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는 문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은 뭐에 해당되는 문제라 봐도 괜찮아? 어휘에 해당되는 문제로 봐도 괜찮아. 왜? IC도 형사고 AL도 형사야. 그치? 그럼 도대체 이건 뭐야? 빨리 알아보라는 거야. 정답은 뭘까요? statistic이야, statistical이야. B야, C야. 찍어보자. 알았죠? 자, B를 답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손. C를 답이라 생각하시는 손. 정답은 C입니다. statistical이 형용사고 statistic은 실은 명사입니다. 통계학. 알았죠? IC로 끝나는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봐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이거를 고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를 틀렸을 때 형용사 자리라는 문법을 몰라서 틀렸느냐 이거죠. 아니죠. 이걸 틀렸을 때는 뭐가 형용사인지 모른다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어휘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틀릴 때 내가 문법 때문에 몰라서 틀렸냐? 아니야. 알았지? 항상 내가 어휘가 부족해서 틀리는 건 알아보고 어휘 공부를 더 해야지 문법 공부를 더 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2달 내내 3달 내내 문법 공부만 해봐. 그치? 토익 점수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문법 공부들을 많이 공부했을 때는 아주 때론, 그쵸? 아주 때론 어렵게 나오는 그 하나의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수의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토익 강의를 보면은 어휘 강좌보다는 뭐가 많아 아직도? 여러분 다 알잖아. 그치? 문법 강좌가 더 많아. 그치? 저는 유형을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어휘 문제는 저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강의가 많을수록 많으면 좋아. 그치? 그래 여러분들이 더 되게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실은 가장 단순할수록 가장 고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딱 3개라 했잖아. 첫 번째 뭐? 원리. 두 번째가 유형. 세 번째가 뭐였어? 실전이었어. 제가 이제 유형 가르쳐주고 나면 여러분 실전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휘 외우시면서, 그죠? 어휘 찾아보시면서 가르쳐 들었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서 공부를 해야지 단기간에 토익 점수가 끝나는 거지. 그치? 그냥 이 강의만 봐서 토익 점수를 끝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티가 있는 건가? 그치? 단기간에 강의만 봐서 끝내겠다? 그거는 약간 살짝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우리 솔직히 다 인정하잖아. 저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 그치?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서 이 강의만 듣는다고 점수 막 오르겠어? 그건 아니잖아. 복습해야 되고 어휘 외워야 되지만 오르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자. 13번. 스포츠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뒤에 동사 있으니까 괜찮지. 불도 들어오는 거였어 실은. 동사 있으니까. 또는 뒤에 뭐가 붙었어? 전치사 붙으면 얘는 품사가 뭐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전치사 붙으면 품사가 뭐야? 이거 몰라? 한번 해볼까? 자 봐봐. 하우스가
품사가 뭐가 되기도 해? 동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 명사가 되기도 해. 그럼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이거야. 대부분의 동사는 무슨 동사더라? 타동사더라.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뭐가 있다면 목적어인 명사 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사가 뿅 하고 붙었다면 됐죠? 동사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 뒤에 명사 갖다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얘는 뭐로 취급하면 돼? 명사로 취급하면 돼. 그래서 support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전치사 붙었으니까 얘를 명사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명사로 꾸며줄 수 있는 뭐가 들어올 자리죠?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인 건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됐죠? 14번 갑니다. V라인 그렸어요. 관사 명사 사이엔 뭐가 들어올 자리죠?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죠. A, B, C 중에 형용사인 건 뭐밖에 없습니까? C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토익은 비교급과 최선급이 상당히 보기에서 많이 나와요. 하지만 비교급이나 최선급을 골라내기 전에 더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비교급 자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야. 이게 먼저야. 그럼 만약에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왜 최상급이 답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최상급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C가 답이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됐죠? 15번 V라인 그렸어요. 관사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올 자리요? 형용사. 근데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세 개가 있어요, 실은. A, B, D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요령들 알고 하면 돼. 좋아. 뒤에 then이부터 그럼 뭐가 답이야? 비교급이 답이야. 됐지? 근데 앞에 더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고 그치? 더 명사 있고 원급과 최상급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렇지? 이렇게 나올 때는 99% 다 뭐가 답이야? 최상급이 답이야. 되게 쉽죠? then이 있으면 비교급이 답인데 또는 더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를 나오랬는데 원급과 최상급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거의 99% 그냥 최상급이 답이야.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겠습니다. 최상급은요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개일 때는 비교급이라 쓰고요. 세 개 이상부터는 최상급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을 때 최상급이 답이 됩니다. possible 무슨 뜻이야? 가능하나 만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그쵸? 또는 among 우리 among은 몇 개 이상일 때 써? 그러니까 among 뒤에도 뭐가 있을 때? 그렇지. 근데 또 in 더하기 all 더하기 명사 또는 in 더하기 명사가 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in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뭐 많은 명사 중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똑같이 가질 수 있는 of any 또는 of any other 결국에는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얘네 뒤에는 다 여러 개, 즉 여러 개 중에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뒤에 보자. In all the east to the city. 모든 east to the city에 있는 베지터블 중에 가장 신선한 걸 푼대. 되게 많은 것 중에 신선한 걸 파다 보니까 뒤에 요런 것이 붙었으면 최상급이지만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실은 관사, 명사 사이에 원급과 최상급이 있으면 99% 뭐가 답이다? 최상급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16번. 요거는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문제 달라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보죠, 다시. 16번 문제는요, 얘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16번은요, 지금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뭐랑 뭐는 제거죠? 형용사를 쓸 수 없는 B랑 D는 제거죠. 그럼 A, C만 봤을 때는 A는 뭐야? 접속사야. 소유격 접속사야. 그러면 빈칸은 종속절이 들어갈 자리야 주절이 들어갈 자리야 이걸 빨리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as가 붙었죠. 그럼 이미 접속사가 있었죠. 그럼 또 다른 접속사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용사에 뭐가 답입니까? C가 답이죠. 이거 생각외로 많이들 틀리더라고. 제가 냈을 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됐죠? 오케이? 된장. 딱 봐도 이것도 뒤에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혼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프린트 있으니까 17번 딱 봐도 뒤에 two years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답이야? B가 답이야. 제가 이제 칠판 좀 꼼꼼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during 뒤에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during 뒤에는 숫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during은 뒤에 뭐만 오는 거예요? 기간만 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남은 보기는 다 됩니다. 지금 보기가 뭐뭐뭐 있죠? 도와주세요. every도 있고 뭐도 있죠? about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only도 있죠. 그리고 뒤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2 years가 붙었어요. 그렇죠? 프린트 없이 인강을 들으신 분은 없을 테니까 괜찮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해줘야죠. 그죠? 팬 서비스? 자, every 2 years 문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about 2 years 문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only 2 years 문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골라내는 것은 실은 어떻게 골라내는 거야? 해석상 골라내는 거야, 원래는. 그치? 문법적으로 무조건 every가 아니라 every 2 years는 2년마다. about 2 years는 야, 너 군대 몇 년쯤 있었어? about 2 years, 2년쯤 있었어. 됐지? only 2 years는 야, 너 교도소에 몇 년만 있었어? only 2 years, 2년밖에 없었어. 그치? 다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해석상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년마다 뭐라더라? 실시하더라. 그쵸? 그러다 보니까 every 2 years가 답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됐죠? 다음 기본적으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지금 빈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로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자. 보기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하나라도 있을 땐 단수 수식인지 복수 수식인지 불가산 수식인지 고민을 하자. 다시. 제가 뭐라 그랬죠? 보기에서 만약에 뭐가 하나라도 있을 땐 수량 형용사가 하나라도 있을 땐 단수, 복수, 불가산을 따져보자. 자, 칠판에 써볼게요. 보스는 뒤에 무슨 명사 오는 거야? 복수 명사 오는 거야. 두 개니까. this는 우리 어제 했죠? 형용사 할 땐 뒤에 무슨 명사 오는 거야? 복수 명사 오는 거야. many는 뒤에 무슨 명사 오는 거야? 이 전부 다는 무슨 명사 오는 겁니까? 복수 명사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뒤에 복수 명사 아니지? 왜? 복수의 명사였다면 뭐가 붙어야 되는데? s가 붙어야 되는데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얘는 무슨 명사였던 거야? 불가산 명사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는 탈락? A, C, D는 다 탈락이다 보니까 뭐가 답이죠? B가 답이죠. 그럼 N이 한번 해보자. N이는 단수, 복수, 불가산이랑 다 어울리게 되는데 얘는 특징을 붙습니다. 어떤 특징이 붙냐면 단수, 복수, 불가산을 다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이긴 하지만 혼자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any, can 이런 말은 없다. 항상 anybody, anyone, anything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함께 쓰여야 한다. 됐죠? 됐죠? 좋습니다. 19번 V라인 그러니까 어휘 문제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했죠. various 뒤에는 우리 무슨 명사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various 뒤에 복수명사 오기로 했는데 뒤에 복수명사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various는 무조건 탈락이야. 그쵸? 근데 정답은 A, B, C, D에서 B가 답이거든요. 근데 B의 뜻을 몰라 여러분들이. rigorous 무슨 뜻이요? 엄격한이라 뜻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해석을 해볼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되는 거야? 엄격한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되는 거야? 해석상 얼핏 보면 일단 엄격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되니까 다 그거로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various 뒤엔 무슨 명사니까? 복수 명사니까 문법적으로 various를 제거하고 다른 보기줄 중에 의미가 맞았던 엄격한 프로그램을 수료하다라는 의미 뭐가 답이죠? rigorous가 답이 됐던 경우죠. 됐죠? 됐죠? 네. 자, 20번 별표 치겠습니다. 20번 별표 치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qualified라는 친구 있죠? qualified는요, 특징을 갖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사람만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qualified는 사람만 수식하더라. 됐죠? 그리고 please는요, 뭐죠? 그렇죠. 감정 유발 동사예요. 사람일 땐 PP, 사물일 땐 ing. 지금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자. 주어가 뭐죠? 그의 백그라운드, 이력이죠. 이력은 사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qualified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C가 답이 됐다 그러면은 사물이다 보니까 PP가 와야 돼요, ING가 와야 돼요. ING가 와야 돼요. 얘도 탈락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B랑 D만 봤는데 그녀의 이력이 지식이 있는 겁니까? 그녀의 이력이 인상 깊었던 겁니까? 인상 깊었던 기 때문에 뽑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D가 되는 거야. 아, 어휘 문제처럼 생겼지만 문법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어휘 문제처럼 생겼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 문법이 들어간 거예요. 반반 섞어놓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인 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qualified는 뭐만 수식해주더라? 사람만. 감정 유발 동사는 사람일 땐 PP, 사물일 땐 ING. 이게 바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해보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700 파이널이라서 들어보지만 문법이 어렵습니까? 어휘 형태가 어렵습니까? 어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법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800, 900 문법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800점대에서 막 900점대 목표를 듣고 있어. 근데 문법을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 수업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900점을 듣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전자래. 뭐 공부하는 거야? 어휘랑 파트 7 공부하는 거지. 그때 무슨 문법을 공부해. 뭔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이미 850점이야. 800점대야. 그러면 문법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00점에서 900점대 못 먹는 사람은요, 어휘 문제 못 풀어서 되는 거고, 그런 어휘랑 문법 반반 섞여 있는 문제 못 알아서 모르고 틀리는 거고, 파트 7이 안 돼서 틀려서, 파트 7의 시간 내에 못 풀어서 900점을 못 먹는 거지, 문법이 못 넣는 게, 문법이 안 돼서 못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았죠? 때로는 그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의 문법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문법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대를 잘 접하셔서요. 그렇죠. 잘 정하셔서요. 그 목표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죠. 단순하면서도 고효율적인 것. 됐죠? 그래서 우리가 초고속이죠. 초스피드, 고효율, 속전속결. 됐죠? 질문 없죠? 자, 오늘 PPT 말썽이 있었네요. 우리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 우리 직원 오늘 혼났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프린트 다 보고 했지만 그렇죠? 촬영 일부러 끊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열기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